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 한번 해보자. 우리 방금 이야기했지만 현진건 이분은 주로 일제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연도 같은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현진건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그냥 일제시대였던가 요 정도만 떠올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굳이 연도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1900년도에 태어나셔서 1943년도에 돌아가셔. 그래서 주 활동은 일제시대에 하셨고, 가장 대표적인 작품 뭐 있다라고 그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운수 좋은 날 이라는 소설이 있어. 선생님이 읽을 시간은 한번 충분히 줬으니까 바로 수업해 보도록 할게.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이라고 나와 있네. 우리 요거 보고 1인칭 시점이라는 건 이미 알 수 있어. 나 나오면 1인칭인 거고, 그 다음에 막 사람 이름들 나와서 어디 하늘에서 누군가를 관찰하면서 쭉 쓴 거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3인칭이 되겠지.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그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해주는, 우리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서술자라고 하고, 그렇지? 이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서술자로서 그의 행동을 표현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를 매우 유심하게 바라보았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대.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입었고 그 안에선 옥양묘 저고리가 내어 보였으며 또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대. 그래서 기모노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어느 나라 옷? 일본식 옷이고, 그치? 옥양목 저고리라고 하면은 저고리 자체가 한국 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나라에 쭉 정착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여기저기에 이제 정체성이 좀 혼돈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지금 사회 자체가 되게 삼국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섞이고 그다음에 되게 혼란스러운 현실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일제시대 작품이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삼국의 옷이 뒤섞이고 삼국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더라.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밑에 이제 단어 뜻은 선생님이 조금 넣어놨어. 일부러. 알겠지? 잘 알아두고 단어 뜻 안 나와도 그냥 읽고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놔야 돼. 왜냐면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이 부분을 쭉 보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이 지금 주인공에 대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것 같냐면 옷도 막 뒤섞여 있고 되게 그 옷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안 좋은 옷을 표현하는 것 같지? 그치? 되게 초라한 행색을 나타내고 있어. 우연히 있다간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기묘한 모임.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막 이런저런 옷들. 그러니까 이런 옷들도 어디서 산 거야? 그냥 그때그때 시장에서 대충대충 사 입은 것 같은. 그치? 막 내가 계획을 하고 예쁘게 패션적으로 이렇게 다듬은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모양이래.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인물을 내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그 인물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막 떠돌이 삶을 하면서 그때그때 옷을 막 사입었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외양 묘사를 통해.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차 한 칸, 그 칸에는, 차 칸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이었으니 또 이 사람이 이런저런 옷을 입고 있기도 하지만 그 차 안에 중국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내가 보는 그 사람도 있어.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지금 세계 형세를 나타내기도 해. 그치? 일본과 중국이 서로 조선을 가지고 찢어먹고 빼앗아가고 서로 조선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상황.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작 철철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관찰하는 사람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같은 여기 우리 의자에 여기 일본 사람 앉고 여기 중국 사람 앉고 내가 본 그 세 가지 옷을 입은 조선인 그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누구한테 말 거는 거야. 옆 사람들한테 말 한번 걸어보는 거야. 일본 사람한테도 걸어보고 중국 사람한테도 걸어보고, 그리고 말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 나라에서 살았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중국에도 좀 살았던 것 같고 일본에도 좀 살았던 것 같아. 일본말로 말을 걸어버려 하고 첫 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었더니 대판이었더니, 대판은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도 많이 가거든. 밑에 써있기는 하지만 여기 오사카야. 뭐 굳이 몰라도 돼. 오사카. 그 동경을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동경인 거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게 도쿄가 되는 거고, 대판을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대판이 되는 거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오사카가 되는 거고. 알겠지? 한자.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히 많이 먹는다는 등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 처음에는 속이 니엇거린다는 등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닥까닥 그냥 그래요 하는데 굳이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다지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그치? 그냥 코대답을 하다. 그래 대충 대답을 하다. 코대답. 잘 받아주지도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한다. 너 어디까지 가니? 이름은 뭐니? 이런 거 막 그냥 물어봐 보는 거야. 하고 덤벼 보였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기 낀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이요. 그러니까 기름기 낀 좀 이렇게 반질반질한 얼굴에 그냥 뚜하니 표정 변화도 별로 없대. 대응하고 싶지 않아. 둘 다 별로 친절하지 않고 굳이 조선인이랑 말을 섞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치?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뭐해라고 연속해서 웅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인은 일본인한테도 중국인한테도 그냥 무시당하고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 걸면 그래도 응답이라도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게 사람된 도리이고 그렇잖아, 보통은. 그치? 근데도 무시당하고 있어.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자기 재주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이었다. 그러니까 나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보여준 다음에 지금 서술자를 보면서, 그치, 나를 보면서 쓱 웃어보고 있어. 야, 나 잘하지? 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나봐.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갈채는 이제 박수 치는 걸 갈채야.
라고 해. 알겠지? 막 이제 칭찬해 주는 거. 이 사람은 현재 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맞는 선지가 될까? 맞는 선지가 되겠네. 좀 서술자 나. 하지만 나 역시 누구랑 다르지 않아. 중국인이랑 일본인이랑 다르지 않게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어. 왜? 너무 주접떠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차나 타고 가지 여기저기 말이나 걸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를 그냥 좀 무시하고 싶어. 굳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욱더 긁기도 하고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걸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저쪽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같은 조선인조차도 나를 어떻게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아무리 눈치 없어도 좀 머쓱하겠지, 그치? 지금 머쓱해 하고 있어. 괜히 딴 데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한참 그러다 근데 그냥 심심하게 가기는 좀 그랬나 봐. 한만 해도 짓절대지 않고는 짓거리지 않고 이렇게 막 말하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다시 나한테 말을 걸어. 어디까지 가는 기요? 이거 서울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방언을 사용해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까? 여기 줄치고 나오면 괜찮을 선지일 것 같아.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저게 경상도 말이네. 그럼 이 사람 왜 경상도 말 쓰겠어? 그 사람 고향이겠지, 그치? 아마도 경상도 출신인 것 같아.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과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만. 그래서 이 사람도 고향은 어디야? 경상도인데 지금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어. 나도 서울로 가고 있고. 우리 동행이네.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돼. 자꾸 알겠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이상해? 자꾸 말 거는 사람이 되게 이상하지, 그치? 기차 타고 가는데 조용히 좀 가고 싶고 잠도 한숨 자고 싶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이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이상하거든? 근데 이게 일제시대고 그 다음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껴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너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잘 그러지 않는데 더 윗세대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 많이 걸고 하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더 윗세대잖아, 그치? 그럼 그냥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좀 동행도 되고 말벗도 되고 이랬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반가운 거야. 조선인 만나가지고. 일본인이랑 중국인은 그냥 나 무시하는 게 일상이고 그나마 조선인이 같은 동료 로서 반가운 거야.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야. 되게 반가워해. 무엇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꼭 굳이 대답하기도 싫어.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나의 태도는 지금 같은 조선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가깝지. 그 사람들도 반응을 이렇게 했잖아. 되게 덤덤하게 별 반응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지치지 않지. 누가 만난 것 같아? 이와 아이가 만난 것만 같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가 보면 좋을 것 같아.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을 때 그렇다고 말을 아예 대꾸를 안 할 수도 없어. 말을 걸었는데 대꾸를 안 하면 가는 내내 또 어색하게 가야 되잖아.
아이고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가는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 막벌이꾼이라고 하면 그날 이제 직업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일하는 또 일정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원래 돈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치? 좀 그때그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요? 일본어로 말하면 기지잔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봤죠. 내가 서울에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일단 서울이 일자리는 많다고 하니까 서울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내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일자리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 사람도 뭔가 서울에 마땅한 일자리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이따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고향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올라가는 거지 지금. 하고 그는 답답한 자기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이 신세가 뭐야?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세, 막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사실 이 사람 잘못이니? 아니야. 시대가 이랬던 거지. 이런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망해가고, 이게 구걸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 선생님 이번에 그 여행 갔다 온 나라가 멕시코인데, 가서도 선생님이 되게 많은 걸 느꼈거든. 많은 걸 느꼈는데, 멕시코가 되게 멀리서 그냥 멕시코라는 나라 나도 잘 모르고 갔는데 이제 가서 보고 막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멕시코가 절대 빈곤율이 한 40% 정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빈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40%가 넘는 거야. 100명 중에 40명은 빈민이고 밥을 굶어야 되고 생각보다 되게 가난한 나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시골 마을에 내가 한번 갔었는데 와하카라는 곳이 아주 시골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소도시 정도. 거긴 당연히 버스 카드 같은 거 없어. 수도로 오면 버스 카드 되거든. 근데 거기만 돼도 이제 버스 카드 같은 게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집이 있고 요게 2층짜리 집이었고 상가였거든. 상가였는데 여기 이제 위층에 테라델 솔이라고 되게 좋은 식당이 하나 있어. 여기도 이제 선생님 한번 가봤는데 워낙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식당인데 여기 이제 테라스 그러니까 위에 옥상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여행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이제 미국인들이야. 미국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적북적 해서 올라가 보면 대부분이 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되게 좋은 밥 먹고 하거든. 그럼 아이 위에 이제 올라가면 여기 반짝반짝하고 빛도 이렇게 나고 해. 되게 날씨도 좋고. 그런데 여기 1층에선 그 같은 나이의 때 애기가 구걸하고 있어.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좀 마음이 그랬거든. 이게 되게 이중적이잖아. 그치? 얘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이 그냥 이렇게 시작된 것 뿐이잖아.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안 됐어. 생각보다. 이 시절 지난 거 진짜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되게 비참한 상황인 거야, 이 사람은. 나라는 없고,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다시 제대로 나아갈 만한 뭐 동력원이 없어. 그러니까 고향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고향에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일본 사람한테도 말 걸어보고, 중국 사람한테도 말 걸어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삼국의 이 당시의 상황이거든? 다 무시당해. 그렇다고 조석인한테 말을 걸었더니 조선인 중에서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지 지금 나 주인공은 그런 사람조차 그 사람을 좀 무시하고 좀 귀찮아해. 근데 그 사람은 조선인이라고 되게 반가워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신세가 나라가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거든. 내가 가보고 너무 많이 느꼈어. 진짜 잘 사는 나라고 어쨌든 여기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열심히 해. 너희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학원에서 공부라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열심히 해. 내가 그거 사진도 이렇게 딱 찍어왔거든. 그 장면이 너무 나한테 인상적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줄게. 자,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어. 자, 우리 요 부분 잘 한번 보자. 여기도 이제 문제 나올 만한 부분들이 많거든. 보면 그는 답답한 신세를 생각한 거야, 생각한 것 같아. 한 거 같네, 한 거 같아.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완전 다른 거 알겠지? 내가 그 사람을 관찰할 뿐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봐야 돼? 이 관찰자 입장에서 봐야 돼. 알겠지?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답답한 거를 생각했는지는 몰라. 근데 얼굴이 살짝 찡그러졌을 뿐이야. 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시선, 지금 서술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주인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치? 오히려 그 주인공한테 더 동감을 느낄 수도 있어. 공감을.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파악해야 되거든. 자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얼굴을 찡그려 보였는데 아마도 뭔가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 그 얼굴 찡그림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어.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어. 그냥 눈 감고 혼자 가고 싶어. 근데 자꾸 말을 걸다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상황을 좀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 표정 자체가 항상 웃고 있기보다는 막 찡그리고 있는 거야. 그런 표정인 거야. 이 사람 고생했구나.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지금 고생했단 말은 거의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사람 실제로 그냥 이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거야. 찡그리기 적당한 얼굴. 항상 이제 울상이라는 거지. 얼굴 모양새가. 이제 조금 연민을 느끼고 있어. 자, 우리 첫 번째 감정은 뭐였어? 내가 그한테 느꼈던 건 부정적이야. 귀찮아. 나는 아인데 저 사람은 이야. 자꾸 나한테 말 걸어. 조용히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좀 힘들게 사네. 이런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 하나가 이 감정 변화거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체크해놔야 돼.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알알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술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 되게 고생하고 말라있고 막 타있고, 그치?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모습이야.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엔 눈물이 괴인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하였다. 그래서 원래 나이보다 몇 년은 더 들어 보여? 10년은 더 들어 보여. 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 신선스러운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하였다. 나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라가 빼앗기는데도, 그치? 진짜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반감이 풀리고 있어. 그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반감이 풀려지다.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아까는 부정적에서 지금 연민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서술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선지 나오면은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주기 시작해, 친절하게. 뭐 알려주고 싶어져. 거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노동숙박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주니까 어때?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 어떻게 가야 돼? 궁금하잖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챗 GPT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정보를 쫙 물어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대답을 해주기 시작을 했겠지. 이랬어 이랬어.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해야 좋아? 시방. 시방 욕 아니야? 이거 비속어 쓴 거 아니야, 알겠지? 달라. 이거 방언이야 그냥. 지금이라는 뜻이야. 이거 비속어 아니고 방언이야. 나 가면 무슨 일자리 구해야 돼? 어쨌든 서울에 가는 이유는 일자리 구하기 위함이야. 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제쳤어. 그러니까 보챘어. 이렇게 막 물어봐. 이것저것. 나 가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일자리 뭘 구해야 좀 잘 살 수 있어? 물어보고 있어. 나는 내 대답이 너무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제는 또 대답을 조금 차갑게 했지. 그런데 순간 내가 조금 차갑게 했구나. 어때? 감정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지? 애초부터 뭐 화난 건 아니지만 조금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 이미. 이외에 더 이상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어.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좀 미안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또 한번 말 걸게 되는 그런 감정 있잖아. 어디서 와? 고향에서 오고 있어요. 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이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내화가 시작되고 있네. 즉 외화는 나와 그가 어디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이야기 나눈 게 외화가 될 거고, 내화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과거 얘기해 주는 게 내화가 되겠지. 영화로 생각하면 기차 타고 철컹철컹 가다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디로 이제 장면이 쫙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돌아가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에서 나오게 되겠지. 그 사람의 젊은 모습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해됐니? 영화처럼 상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외화에서 내화로 들어가고 있다. 과거사로 들어가고 있더라. 안의 네모가 내화, 바깥의 네모가 외화가 될 거야.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네였다. 좀 시골이야.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았어. 그래서 개인한테 뭔가 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어. 밑에도 적혀 있어.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은 없었어.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만족하지는 못해도 불평할 필요도 없는 정도. 그러나 세상이 뒤바뀐 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를 의미하겠지. 전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에 들어가고, 뭐가 그 땅들이 다 뺏어갔지. 우리 땅들.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서 중간소작인. 저는 속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사를 하게 되었다.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 손해는 소출의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자, 요거는 우리 농촌의 현실이거든. 아까 이제 위에 적어줬지, 특징에. 우리 농촌의 현실이야. 누가 땅을 다 뺏어갔어?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 줄여서. 그럼 얘네들이 농사죠? 농사 누구한테 시켜? 조선이 시키겠지, 그렇지?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땅을 뺏어가서 땅 주인한테 되게 선심 쓰듯이 원래 그 땅에 농사 지었던 사람들한테 선심 쓰듯이 야, 계속 농사는 짓게 해줄게. 대신 우리한테 한 40% 정도 세금 내. 근데 얘네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그럼 실작이는 누구를 미워하게 돼? 동척을 미워하게 되겠지.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이게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마름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야. 마름 알지? 마름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동척은 이제 소유자가 되겠지. 그러면 사실을 이제 뺏어갔으니까 수탈자, 수탈해서 뺏어간 거야. 자, 그럼 동척이 한 40% 가져가잖아. 100 정도 생산하면. 근데 이 중강소작이는 누구를 관리하는 애들이면 실작인들을 관리해. 실제로 농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실제로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갑질하거든. 야, 이 땅에서 네가 여기서 농사짓고 저 땅에서 네가 농사지어. 이거 관리해주는 애야. 근데 얘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잘라버려 그냥. 그러니까 실장인한테도 몇 퍼센트 줘야 되냐면 내가 생산한 거에 한 30%는 줘야 돼. 그럼 내가 생산하면 나는 몇 밖에 못 가져. 한 30%밖에 못 가져. 원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져가. 그럼 중간 소작인은 누가 있겠어? 주로 친일파 애들이. 그러니까 친일을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간 소작인들이 친일을 하게 되면 실작인들은 그럼 여기서 누구를 미워하게 돼 보통? 제일 악랄하게 했던 애들이 중간 소작인이거든. 그 동척은 땅 뺏은 다음에 뭐밖에 한 게 없냐면 친일파 만들어가지고 걔네들 보고 밑에 애들 니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라고 한 거밖에 없어. 그럼 실제 갑질은 누가 하게 되면 중간 소작인이 한국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실작인이 중간 소작인한테, 중간 소작인은 동척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중간 소작인이 애초에 몇 퍼센트 정도 세금을 떼요. 한 70% 세금 떼고 지금 30 먹고 동척에 40 주고. 동척은 원래 40달라고 하고. 자, 이제 좀 이해되지? 실작인한테는 무슨 행세를 하게 돼? 마치 지 땅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몇 할도 떨어지지 않아. 3할, 30%도 떨어지지가 않아. 나한테. 그로는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 중이 연불하듯이 비유적인 표현이지. 중이 연불하듯이라는 것. 스님은 계속 연불하잖아. 그냥 계속 나오는 말. 중얼중얼 계속 나오는 말을 중이 연불하듯이라고 하거든. 그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를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가더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시대에 조선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될까? 맞는 표현이 되겠네.
조선의 농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리는 이제 고향, 동네. 아까 이 사람 30은 넘어 보인다라고 그랬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17살 되던 애 그의 나이는 실상 26살이었대. 그치? 원래 나이보다 훨씬 나이도 들어 보이고. 얘도 뭐 요 정도 표현해볼까? 가난과 고생이 사람을 얼마나 늙게 하는가. 실제로 그래. 자, 이거는 이제 영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나의 목소리가 그 장면에 이제 나레이션처럼 딸려 나오겠지, 그치? 이건 지금 다 과거 이야기들 막 나오는 거거든. 그 내화에 갑자기 그 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레이션 무슨 신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야. 나의 생각이 개입되고 있다. 맞는 선지니? 내화에 나의 생각이 개입되고 있다. 맞는 선지야. 또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그의 외양을 표현함으로써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타내고 있다.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다. 서간도로 이사 왜 갔어? 서간도가 어디 있니? 간도가 어디니?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대구 이쯤 있잖아, 그치? 대구 여기 있어. 경상북도. 백두산 여기 있잖아. 백두산 이쪽 요만큼을 간도라고 그래. 여기서 어디까지 이사 간 거야? 여기까지 이사 간 거야. 이 예전에 이사 간 거야? 쫓겨간 거야, 거의. 쫓겨간 거야, 쫓겨간 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일본의 영향력이 적은 쪽으로 간 거라고. 서간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간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던 농촌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맞는 선지니? 맞는 선지야. 저 추운 데로 어떻게 가? 누가 이거 가고 싶어서 가겠어? 저 척박한 땅으로. 쫓겨가는 운명이야. 쫓겨가는 운명이든 어든 가든 괜찮으랴. 서리적인 표현이네.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아. 힘들어. 그들의 비옥한 자녀. 그곳에 괜찮은 땅도 그 땅 주겠어 안 주겠어? 이사한 사람한테. 안 줘. 니네 딴 나라 가봐라. 딴 나라 사람들이 여행자들 돈 쓰는 사람한테나 친절하지. 거기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잘 먹고 사는데 끼워가지고 내가 거기 취직하려고 그러면 잘해주겠니? 안 해줘 지금도.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힘없는 나라 사람을 잘해주겠어?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까 모조리 찾아야겠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나 그거 단도하는 날부터 아침까지 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황무지는 아무리 캐봐야 뭐 먹고 살 수 있는 농사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황무지 아니야.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양보해 줄 리가 없고. 무릇은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관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었으랴. 너무 힘들었더라.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서 얻는 것은 뭐였다? 빈주먹 뿐이었다. 남의 미천, 남의 돈 빌렸어.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막 농사 지었어. 그리고 가을 되면 수확하면 뭐 해야 돼? 빚 갚아야 돼. 빚 갚으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더라. 빈주먹 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hun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19살밖에 안 됐어.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4년이 못 되어 영양이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으로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도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겪었던 과거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19살까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말을 한번 툭 끊으면서 말을 걸어.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먹고 돌아가셨대. 이제 평생의 한이지 그게.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울고 있어. 아까 그렇게 밝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격이 없이 그냥 말 걸던 사람이 옛날 과거 얘기, 부모님 얘기하니까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고생하고 고생 끝에 돌아가시고.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어.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 지금으로 치면 요게 우리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따르는 그 술 정종. 좀 좋은 술이야. 지금으로 치면 저도 지금도 괜찮은 술이야. 정종이면 알겠지. 그거 이제 친구들이 준 거를 원래는 이제 나 혼자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겠지, 그치? 근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건 차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요 술 한 잔으로 위로를 하겠다는 표현이지. 내가 이제 말로 뭐 힘들겠구만 이런 거보다는 이제 무언의 한마디. 상징적이지. 이런 거 잘 체크해놔 알겠지.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신 후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어. 신의주로 안동영으로 품을 팔다가 또 일본으로 넘어갔어. 신의주로도 갔다가 안동현으로도 갔다가 일본으로도 가게 돼. 또 어디도 가? 오사카도 가게 됐고. 아까 대판 오사카라고 했지. 계속 유랑생활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전부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 말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일본 말도 익히게 되고 먹고 살려고 일하다 보면 그 나라 말 하게 되지. 벌이는 조금 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가 없었고 이따금 화만 막 치받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 아이고 미안. 어때? 가난 때문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나의 상황은 어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 정착할 수도 없고 타국에 가서 무시당하면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오래 살기도 어렵고 가난한 현실, 민족의 현실 이런 것 때문에 화만 쌓이고 어디 정착, 주접할 수 없었어. 딱 어디 붙여 살 수가 없어. 화도 나고 고구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와서 이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고향으로 갔다가 고향에 가니까 내가 거기서도 먹고 살 게 없어. 이제 서울로 가야겠구나. 가는 길이라고 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봐. 고향에 가니까 좀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먹이요. 고향 한 통 없어졌더만.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서 물어본 거야. 아이고 고향에 가니까 좀 반가워하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같이 이제 슬퍼해 주는 거야. 이해되니? 탄식이라는 건. 고향이 없어졌대. 9년 동안 퍽
변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변했겠지. 옛날에 너의 고향의 모습은 아니고 좀 더 좋아졌지. 뭐 도시화됐니? 아니 변하고 무언가가 없고 그냥 고향이 폐허가 됐어. 아무것도 없어졌어 갔는데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하지 않아. 아주 폐허가 된 동네가 됐어? 그럼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단만 즐비하게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았고. 어때 고양이? 무덤을 파서 해골을 막 여기저기 뿌려놓은 것 같대. 집의 모습을 보니까. 넘어진 석가래 뭐 뚫뚫 구르는 주추 이게 다 집 만드는 것들이지 막 여기저기 파헤쳐 나오는 것 같아. 비유적인 표현이네 실제로. 진짜 해골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아니고 집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네. 고양이 마치 뭐와 같다? 무덤과 같다. 이거는 일제시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농촌의 실제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다. 그래도 100여 호, 100집 정도가 살았어. 100집 정도면 이때는 가족이 지금이야 한 집이 3, 4명 정도 되지. 근데 이 당시에는 한 집이라고 하면 7, 8명씩 이상씩 살았으니까. 그치? 그래도 한 1000명이 살았다. 농촌치고는 그래도 괜찮았던 그런 동네인데 10년이 못 되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후 영탄적 표현이고 한숨 훅 쉬는 거야. 지금 이미 외화로 나와 있지. 그건 알겠지. 외화로 나와 있어. 영화로 치면 이제 다시 기차의 모습으로 온 거야.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 그거 왜 따라줬어?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때들이 있어. 그치? 별말 없이. 야, 한잔해.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니 안 드러나 있니? 드러나 있네. 가슴이 터져. 가슴이 터져. 굵직한 눈물 두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음성 상징을 활용하고 있고.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지금 이 눈물은 어떤 A라는 사람이 흘린 거야? 아니면 우리 민족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인 거야? 민족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야. 일부러 이 대상의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냥 그라고만 나와 있어. 이 그의 얼굴 자체가 누구의 얼굴? 우리의 얼굴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지. 우리 그 국사 시간에 일제 시대에서 배울 때와 이렇게 진짜로 현실의 모습을 소설로 볼 때랑 좀 느낌이 다르지, 그치? 이게 문학의 힘이지.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들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소설에서의 기능,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에서의 기능을 좀 알 수 있어. 뭐냐면 나의 역할은 주인공의 역할이야, 아니면 그 상대편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이야. 상대편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치, 보조적인 역할이야. 잠깐만, 이거 빨간색으로 써야 맞아. 표현법이니까. 아니구만.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야? 그때는 이제 친척끼리 막 많이들 모여 살았으니까. 한 이웃이야. 친척은 아니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만났다고 하는데 얼굴이 더 시무해져. 그런 거 보고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슬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이것만 봐도 슬픈 이야기 나올 것 같지. 그래도 그냥
나도 이제 뻔히 알지. 그런데도 한번 물어봐야지. 반갑지 않았어? 반갑다마다 반가웠어. 반가웠는데 마치 나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 까닭은 2년.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2년도 좀 있었던 사람인데, 무슨 인연? 이 인연이 무슨 인연이었어? 약혼. 어. 와, 그 사람을 만났어? 아이고, 여기 하에 다 담겨있지, 그런 말이.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나도 완전히 빠져들어가 있지, 지금. 완전 공감하고 완전 빠져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아, 미안해. 피철반 이야기야. 줄 잘못 쳤어. 그 신세도 내 신세나 하다 같더구만 똑같더구만, 여기 하구만은 그냥 같더구만 요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도 나처럼 살았던 거야. 여기 그 지금 그 서술자 나 말고 그 알겠지? 힘들게 살았다 주인공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외화였지, 그치? 다시 외화에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 내화로 들어가고 있지. 이런 거 구분 잘 해야 되고. 바로 옆집 사람이니까 그냥 투닥투닥 하면서 어릴 때는, 왜 어릴 땐 또 많이 그러잖아, 초등학교 때, 그치? 하면서 자랐어. 그가 14대 살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는 혼인말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정혼, 그러니까 부모끼리 그냥 정해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다. 탐탁하다는 좋다야. 탐탁하지 않다가 싫다야. 알겠지? 탐탁하다 좋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이 된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나랑 결혼할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그 딸을 팔아먹었어. 대구 유각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유곽이라고 하면 그 여자들이 몸 파는 곳, 을 유곽이라고 해. 술집에 팔려갔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술집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저 아빠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으면 가족이 10명이면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을 팔아가지고 나머지 9명이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 조선의 현실, 이런 걸 우리가 좀 슬프게 바라볼 필요도 있어.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못 살았어. 왜? 당연하겠지. 저 아빠는 애 팔아가지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린데, 그 딸을 되게 안 좋은 데 팔았잖아, 거기다가. 그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어. 내가 싫어서 못 만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운명? 운명이라기보다는 조선의 현실 때문에 못 만나는 거니? 조선의 현실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사실. 그리고 아버지 안 좋았던 선택.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혼도 누가 결정했어? 부모가 결정했고.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하게 되었어.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 조선인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어, 지금? 소설 속에서? 일본인 밑에서 일하고 있지. 그럼 이거를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해보면
조선인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권료는 20원 몸값을 20원 아빠가 돈 받고 팔았지. 그치? 그럼 아빠는 20원 받고 판 거야. 근데 20원을 그 누가 갚아야 돼? 그 여자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10년을 두고 갚았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어. 그런데 어차피 주인은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지. 그 유각 주인은. 그치? 그 여자 팔아가지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 여자가 늙고 병들고 하니까 그냥 너 나가라 쫓아냈어. 특별히 빚을 탕감해줬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사실은.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팔려나가서 고향 소식도 못 듣고 당연히 부모 소식도 못 듣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고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당시에 뭐 핸드폰이 돼 뭐가 돼.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부모 가족들 소식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일본집 들어가서 지금 애 보고 있고.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1년을 계속 울면서 보냈어. 요것도 좀 체크를 해둘까?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우리 조선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지. 10년 동안에 한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럼 10년 동안이라는 건 어디서 일할 때야? 유곽에서 일할 때지. 그때 일본어를 왜 배웠겠어? 거기 들어오는 남자 손님들은 다 누구였겠어? 일본인들이었던 거지. 그 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지, 그치? 모든 걸 빼앗겼다, 정말.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그때 이제 배워놨던 일본어 덕택으로 그나마 일본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되었어.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그렇게 변하기요. 그 숨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겨졌고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예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듯이 하더구만. 황산.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고생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실제로 뭐 얼굴에 이렇게 황산을 끼얹은 건 아닐 거고 당연히 끼얹은 듯 하고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삶이 나타내고 있지. 여자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거기다가 아빠가 팔아버리고 눈물도 안 나오더만 너무너무 슬프다는 표현이지 사실.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짜리야 누이고 헤어졌어. 서로 뭐 했어? 같은 처지니까 뭐만 할 수밖에 없어. 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냥 야 너도 고생했구나. 너도 고생했구나 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 없음이더라. 그래서 이 한숨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소모가 너무 크다. 커 보이더라. 얘기를 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다시 내화에서 외화로 나오고 있지, 그치? 이야기 다 하고 뭐 했어? 미안해. 그래서 정종을 이렇게 마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다는 뜻이 안 했다는 뜻이야 지금? 안 했어.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우리 나 고생했던 얘기 서로 다 하면 뭐해? 그냥 술자리에서 뭐만 했어? 그냥 술이나 서로 한잔 하고
그게 서로한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서리적인 표현이지. 우리 둘이 고통스러웠던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 다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나도 이제 어때? 너무 힘들어져.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 이 참혹한 이야기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녀의 이야기를 그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지. 쓴물이 났다. 이건 눈물 포함 이게 울분이 올라왔다는 뜻이 알겠지? 쓴물이 나다. 눈물 포함해가지고 울분이 올라온 거야. 같이. 진짜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지.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때 벽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치흥에 겨워서 우리가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옥졸이었다. 이게 뒤에 한 장 더 있니? 너희? 뒷장 한번 봐봐. 없니? 그 수능 특강 한번 펴볼래? 미안한데. 편집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 잠깐만. 거기에 그 노래 하나 있니? 벼썸이나 전토는 해가지고 마지막쯤에 그거 안 나와 있니? 거기까지 봐야 되거든. 미안한데 요것만 한번 적어보자. 그냥 되게 짧거든. 요거는 편집을 선생님이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고향 선생님이 요건 다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거고, 요 노래야 마지막에. 요게 끝이야 실제로.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 이제 진짜로 다 본 거고, 수능 특강은 여기까지 지금 안 나와 있지. 이거 다 봐야 돼. 이제 전문을 꼭 다 보는 게 좋아. 벼썸이나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전토라는 건 뭐야? 농사짓는 땅을 전토라고 그래. 잘 모르면 적어놔. 다 뭐 신장로가 됐다, 새로운 길이 되었다. 일본이 다 빼앗아 가서 그냥 길로 만들어서 지들 필요해서 만든 거야. 우리 위해서 만들어준 거 절대 아니야. 지들 전쟁하고 하려고 만들어준 거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만든 거야. 말 한마디 다 하는 친구,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어? 감옥으로 갔어. 일제의 탄압. 말 한마디 무슨 말을 했겠어? 독립에 대한 말을 했겠지. 그런 사람들은 다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이름을 직접 체험한 노인들은 공동묘지 다 죽어버렸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 그러니까 얼굴 예쁜 계집들은 유곽으로 가고요. 다 어디로 팔려나갔어? 술집. 아까 얘기해서 그 술집은 좋은 말로 술집이라고 그랬어. 그래, 노래를 마지막에 삽입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참혹한 현실에 대해 한탄 비판을 통해 사회 현실을 풍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천천히 적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줄여줄게. 천천히 적어. 여기까지 할 거니까 천천히 적으면 돼. 생각하면서 적어. 생각하면서. 이거 받아 적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천천히 문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첫 번째는 부정적이다가 연민을 느끼고 결국은 진정한 공감으로 나아가게 되지. 그리고 외화와 내화를 좀 나눠놨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전개, 위기, 절정의 대부분이 이제 내화의 내용이고, 그치? 잠깐 외화로 빠져나오기도 해 중간중간. 네,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만나고,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선이라는 사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힘든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는 관찰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